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마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세마포어가 뭐였느냐 하면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를 추상화시켜서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쉽게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 변수라는 거를 두고 이걸로 해서 자원의 여분을 카운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P 연산하고 V 연산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과 자원을 반납하는 과정을 이제 쉽게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마포도 사실은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낯설고 그리고 코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여기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전에 P 연산을 하고 빠져나올 때 V 연산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잠깐 졸아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전에 V 연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큰일 나겠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크리티컬 섹션에 동시에 여럿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이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기 전에 P 연산을 해주고 빠져나올 때 V 연산을 해줘야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빠져나와서 또 한 번 P 연산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이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이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지만 이 세마포에 대한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 자체가 이 세마포를 잘 이해하고 앞에 이제 이러한 예제들에서도 보셨지만 P 연산, V 연산이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검증이 힘들다는 겁니다. 커렉트니스 정확성 검증이 힘들고 그리고 이러한 그 세마포를 다루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온전하게 제대로 코딩이 돼야지만 동작을 하는 거지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문제가 있게 코딩이 됐다 그러면은 아예 제대로 동작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한 번의 이 프로그램 실수가 이 모든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세스 동기화를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겠는가 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 모니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약간 그 프로그래밍 언어, 고급 언어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동기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해보셨겠지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그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연산들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모니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 공유 데이터, 이 공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산들이 이 프로시저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고 이러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이러한 프로시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한테는 이러한 그 컨스트럭터를 제공해 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모니터가 뭘 해주느냐 하면은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한 동시 접근을 모두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세마포어에서는 공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세마포어가 책임져 주지 않았죠. 세마포어는 어떤 P 연산이나 V 연산을 원자적으로 어떤 그 자원의 남은 개수를 카운트하는 행위를 원자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연산을 제공해 준 거고 실제로 그 동기화 문제는 프로그래머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기 전에 락을 프로그래머가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이 끝났으면 락을 프로그래머가 풀어줘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모니터는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오직 모니터 안에 정의된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모니터 안에서 액티브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는
하나로 그 제한하는 그거를 모니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락을 걸 필요가 없고 그냥 프로그래머는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코드로서 공유 데이터 접근을 하게 해주면 그러면 알아서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모니터를 좀 추상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쉐어드 데이터, 공유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 접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공유 데이터를 모니터 안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런 코드는 모니터 안에 있는 연산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물론 뭐 초기화 코드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겠다. 그러면은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이제 프로세스들이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모니터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면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이 또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CPU가 또 다른 프로세스한테 넘어갔을 때 그 친구도 만약에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러 모니터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 진입을 막는 겁니다. 즉 모니터가 알아서 그 공유 데이터를 동시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미 그 모니터 안에 연산을 수행 중이다. 그러면 또 다른 프로세스들은 여기 큐에다가 줄 세워 놓고 아예 진입 자체를 막아서 이제 이 동기화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때 락을 걸 필요가 없고 모니터가 알아서 해준다. 프로그래머한테는 이제 대단히 그 편한 그런 방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꼭 동시 접근을 막는 즉 락을 걸고 락을 푸는 문제 말고 자원의 개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원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씩 이제 쓰고 다 쓰고 나서 이제 남는 자원이 없을 때만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자원의 여분이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느냐? 세마포에서는 P 연산에서 이제 그 세마포 변수의 초기 값을 그 어떤 자원의 개수로 줘가지고 P 연산에서 하나씩 이렇게 자원을 줄여 나가서 0이 되면 P 연산에서 더 이상 이제 진입을 못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모니터에서는 그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걸 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세마포 변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앞에 보시면 세마포에서도 이런 그 세마포 변수가 있고 요 값을 뭐 1 빼거나 더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락을 걸 때는 이 세마포 변수 값이 1로 초기화되고 그리고 자원의 개수를 셀 때는 그 개수만큼 초기화하고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처럼 모니터에서도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어서 자원의 여분이 있을 때는 그냥 수행을 하면 되는데 자원의 여분이 지금 없을 때는 이 친구를 그 잠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들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느 큐에 줄 서서 블럭 상태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 Q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컨디션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X라는 그런 자원의 여분이 없다. 그러면은 X.weight를 호출해주면 X라는 그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렇게 잠들어서 Q에 줄 서서 잠드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3장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 블럭드 상태를 들어갈 때 그 여러 가지 이런 레디는 이제 CPU를 쓰기 위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오래 걸리는 작업에서는 디스크 IO를 기다리면서 블럭드 되거나 디스크 IO 큐가 있었죠.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면서 잠들게 되면 키보드 IO 큐에 줄 서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니터에서는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그 컨디션 베리어블의 자원 여분이 없을 때는 컨디션 베리어블이 바로
Q에 이렇게 줄 세워서 잠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변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만약에 여분이 없을 때는 그 weigh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x라는 q에 줄 서서 잠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그런 친구를 만약에 이 여분이 생겼을 때는 깨워줘야겠죠. 그래서 이 x를 다 쓰고 그 반환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는 x.점 시그널을 호출해서 혹시 이 x라는 자원의 여분이 없어서 잠들어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블럭드 상태에서 깨워라. 이제 그게 이제 이 시그널에 해당하는 그런 연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락을 걸 필요는 없는데 자원의 여분이 없어서 잠들게 해서 Q에 줄 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컨디션 베리어블을 둔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어떻게 실제로 프로그램이 되는지는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바운디드 버퍼 하에서의 생산자 소비자 문제 그리고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이 두 가지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세마포랑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일단 모니터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이름이죠. 그리고 이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서는 공유 버퍼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공유 버퍼가 모니터 안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 이 공유 버퍼를 접근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생산해서 버퍼에 집어넣는 이 프로듀스라는 코드가 있고 이 버퍼에서 데이터를 꺼내가는 컨숨이라는 코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앞에 그 세마포 코드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세마포는 기본적으로 락을 걸죠. 이 공유 버퍼를 접근하기 전에 뮤텍스라는 그 바이너리 세마포로 락을 걸고 공유 버퍼를 접근한 다음에 락을 풀어줍니다. 근데 모니터는 어떠냐? 지금 코드 보시면 락을 걸거나 푸는 코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게 모니터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대단히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자는 그 데이터를 버퍼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버퍼의 개수가 n인데 지금 내용이 비어있는 버퍼가 있어야지만 생산자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어있는 버퍼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세마포 변수가 있었고 그게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은 그 하나를 획득해서 그 버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빈 버퍼가 없으면 여기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는 이 세마포 변수의 값을 가지고 요게 양수냐 0이냐 이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세마포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 정수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값이 그 자원의 남은 개수가 얼마인지를 세는 역할을 해줬죠. 근데 모니터의 컨디션 베리어블은 자원의 개수를 세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의 여분이 없을 때 잠재워주기 위해서 줄 세우는 Q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실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세마포처럼 어떤 그 P 연산과 V 연산의 추상적인 의미를 알아야지만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자연스럽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생산자는 빈 버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문을 가지고 빈 버퍼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빈 버퍼가 있으면 그냥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여기서 빈 버퍼를 체크하는 행위도 세마포에서는 이거를 P 연산을 통해서 그냥 이를 감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원자적으로 수행을 했죠. 원자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는 동시 접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자적인 수행을 세마포가 해주고 그러한 수단을 이용한 즉 세마포는 원자적으로
1 빼거나 1 더하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동시 접근을 아예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빈 버퍼가 없는지를 여기서 체크하다가 만약에 CPU를 잃어서 다른 친구한테 CPU가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빈 버퍼가 하나가 있었는데 둘이 동시에 그거를 보고 아, 나도 이 빈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 너도 이 빈 버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모니터에서는 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활성화된 프로세스를 한 개로 한정하는 게 모니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동시 접근의 문제를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모니터한테 자연스럽게 넘기고 그냥 빈 버퍼가 있느냐를 체크해서 있으면 그냥 데이터를 버퍼에 집어넣고 없으면 빈 버퍼를 기다리는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웨이트 즉 줄 서서 잠들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큐에 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빈 버퍼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이렇게 블럭드된 프로세스는 이 모니터 안에서 활성화된 프로세스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서 잠들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친구가 이 모니터 접근을 하려고 할 때 허용을 해주게 되고요. 즉 여기서 이제 동시 접근이라는 거는 모니터 안에서 활성화된 프로세스가 한 개로 한정된다 그 이야기고 이 블럭드 상태로 이렇게 컨디션 베리어블에 잠들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여기 잠든 거니까 다른 친구가 이 모니터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든 프로세스는 언제 다시 깨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빈 버퍼가 없어서 잠든 거니까 소비자가 나타나서 내용이 든 버퍼를 하나 꺼내 가서 그래서 빈 버퍼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빈 버퍼가 생겨서 생산자는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는 혹시 내용이 든 버퍼가 없어서 잠들어 있는 소비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워주는 그 내용이 든 버퍼를 기다리는 큐에 줄 서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 시그널을 이제 깨워주는 거죠. 깨워주는 식으로 이제 그 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기다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줄 서서 잠들어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세마포랑 차이점인데 세마포는 여기서 그 V 연산을 하면 V 연산을 해서 혹시 내용이 든 버퍼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요 차원에서 어쨌든 이 세마포 변수 값을 변동을 시키죠. 자원이 하나 늘어났다라는 거로 일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모니터는 이렇게 이 변수가 컨디션 변수가 이렇게 자원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그널 연산이라는 건 혹시 잠들어 있는 친구가 있으면 깨워라 이 얘기지 뭐 이 모니터의 컨디션 베리어블 값을 변경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그널에서 할 일이 없으면은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세마포랑 차이점이죠. 소비자는 정반대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 프로세스는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하나 꺼내 가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없으면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기다리는 큐에 줄 서서 잠들게 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생산자가 나타나서 내용이 든 버퍼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은 이제 그때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면 이제 그 다음 위치를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면 버퍼에서 내용이 든 그 내용을 하나 꺼내 가겠죠. 꺼내 가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혹시 빈 버퍼가 없어서 잠들어 있는 생산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 버퍼에 줄 서서 기다리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깨워라. 그게 이제 empty.signal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하고 세마포는 실제로 코드를 보면은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세마포의
그 P 연산, V 연산에 해당하는 것과 모니터의 그 웨이트 시그널 요 연산이 좀 다소 비슷하고요. 그리고 세마포 변수하고 모니터의 컨디션 베리어블이 좀 비슷하고 뭐 이런 측면은 있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체감하는 거는 대단히 차이가 납니다. 세마포는 어떤 연산을 원자적으로 해주는 것만 지원이 되고 P 연산, V 연산으로 동기화 문제를 프로그래머가 책임져야 되는 반면에 모니터는 그런 동기화 문제를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런 뭐 락을 걸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자원의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세는 도중에 혹시 뭐 CPU를 빼앗겨서 다른 친구한테 넘어가거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자원이 없을 때 그 잠들게 하는 컨디션 베리어블 같은 걸로 잠들게 하고 또 자원이 생기면 깨워주고 이런 건 근데 대단히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모니터라는 거를 잘 몰라도 뭐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의 모니터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이 챕터를 마칠 겁니다. 이것도 앞에 이제 세마포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봤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철학자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죠. 밥을 먹거나 생각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다만 밥을 먹기 전에는 젓가락을 드는 작업이 필요하고 밥을 먹고 나면 젓가락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젓가락을 드는 작업을 왼쪽 젓가락을 잡고 오른쪽 젓가락을 잡고 이러다가 이제 모든 철학자가 한쪽 젓가락만 잡아서 대들락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젓가락 두 개를 모두 잡을 수 있을 때만 젓가락을 잡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푼 게 요 코드죠. 즉 세마포에서 살펴봤던 요 코드를 고스란히 모니터 코드로 바꿔놓은 사실은 반대인데요. 모니터 코드를 세마포 코드로 바꿔놓은 건데 그러면 모니터는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이 행위는 젓가락이 공유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공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이 모니터 안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젓가락을 잡기 위한 코드가 모니터 안에 있는 코드로만 그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젓가락을 잡는 거를 구현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공유 변수를 두고 있죠. 그 공유 변수가 5명의 철학자에 대한 현재 상태가 무엇이냐, 밥 먹고 있느냐, 생각하느냐, 또 배고픈 상태에 있느냐, 요 세 개의 상태 중 하나를 나타내는 이 철학자 5명에 대한 상태 변수. 그래서 요 상태 변수가 왜 공유 데이터냐? 이거는 5명의 철학자가 자기 거만 이 상태를 변경하거나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옆에 철학자들에 대한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내 거를 그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상태 변수가 공유 변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안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 요거는 이 5명의 철학자에 대해서 각각의 컨디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즉 젓가락 두 개를 모두 잡을 수 있으면 젓가락을 잡는 건데 젓가락 두 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럴 때 이 컨디션 베리어블에 이렇게 잠들게 하는 거죠. 그 철학자를. 근데 여기 보시면 컨디션 베리어블이 5개 있죠. 그 얘기는 이 5개의 컨디션 베리어블에 잠들게 되면 그 친구 혼자 잠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럿이 잠드는 건 아닌 게 이제 여기서는 좀 특이한 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5명의 철학자를 위한 그 잠재우기 위한 큐가 있고요. 그래서 젓가락을 잡는 작업에서는 먼저 그 철학자의 상태를 헝그리 배고픈 상태로 바꾸고 나서 젓가락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에서는 내가 젓가락 잡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왼쪽하고 오른쪽 철학자가 밥을 먹고 있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왼쪽 철학자가 밥을 안 먹고 있고
오른쪽 철학자도 밥을 안 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상태는 이 밥 먹는 상태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 철학자에 대해서 시그널 연산을 해줍니다. 사실 지금은 젓가락 잡으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그널 연산은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철학자가 밥을 먹고 나서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 그 혹시 인접 철학자들이 그 나 때문에 밥을 못 먹었는지를 테스트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이제 잠들어 있는 철학자가 있으면 깨워주기 위해서 이 시그널을 쓴 건데, 지금은 내가 젓가락 잡으러 들어와서 이 테스트를 하면서 그 양쪽 인접 철학자들이 밥을 먹고 있지 않으면 내 상태는 밥 먹는 상태가 되고, 내가 지금 잠들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시그널 연산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테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서 지금 내가 젓가락을 잡았으면 그러면은 이제 픽업이 끝났죠. 내 상태가 밥 먹는 상태로 바뀌어 왔으니까 그냥 바로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를 했는데 내 인접 철학자 중에 하나가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면 이 if문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 상태가 밥 먹는 상태로 바뀌지를 못한 채로 테스트가 끝나죠. 즉 헝그리 상태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밥 먹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권한이 없어서 이제 밥을 못 먹었으니까 내 큐에 줄 서서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일단 밥을 다 먹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젓가락을 내려놓는 이제 풋다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는 이제 밥 먹는 동안 상태가 밥 먹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상태로 바꾸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인접 철학자 둘이 혹시 배고픈 상태에 있으면은 이 친구들을 깨워줘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내 인접 철학자 둘에 대해서 테스트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 함수를 부르면 그러면 뭘 하느냐? 여기서도 이제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인접 철학자를 테스트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한쪽 젓가락은 적어도 어베일러블 한 상태에서 테스트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쪽 젓가락도 어베일러블 한지를 테스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사람이 배고픈 상태가 맞는지, 배고픈데 큐에 줄 서 있는 게 맞는지를 체크해서 배고픈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그 친구를 밥 먹는 상태로 만들고, 그 친구가 잠들어 있을 테니까 깨워줘서 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웨이트가 됐을 때 여기서 픽업을 못 빠져나갔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해주면 그 친구가 빠져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뭐 그렇게 이해하기 수월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러면 굶어 죽는 철학자가 없이 잘 동작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하고 모니터의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